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풍경화를 그리는 것을 좀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풍경화를 좀 단순화시켜서 조금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단순화라는 거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처럼 복잡한 것들을 생략하거나 축약해서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이시면 여기 벽돌 같은 경우가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라든가 이제 복잡하게 요철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과감히 생략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느낌만 주는 정도로만 표현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시간도 굉장히 좀 짧게 걸리고요. 여러분들이 기존의 풍경화를 그렸을 때 뭔가 자세히 그려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조금 벗어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더불어 풍경화를 그리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되도록이면 두꺼운 펜을 써보세요. 물론 이제 보드마카나 유성매직처럼 너무 두꺼운 펜을 쓰시는 것도 좀 곤란하긴 합니다만, 선생님은 이번 시간에 기존에 쓰던 만년필이 아니라 지금 보이시는 이런 네임펜을 쓸 겁니다. 아무래도 네임펜이 원래 쓰던 만년필보다는 훨씬 두껍겠죠. 두껍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표현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략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말로만 설명드리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테니 일단은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풍경화를 보시면 예전에 선생님이 풍경화를 리얼타임으로 그리는 과정을 보여드렸을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큰 선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큰 건물이 있다는 것을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한 건물이 있구나,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큰 눈에 띄는 기본이 되는 선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건물의 외벽을 일단 한번 쭉 그어줄 거예요. 조금 삐뚤어졌다고 해서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삐뚤어지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굉장히 요철같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굉장히 부분이 많죠. 이걸 다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이번 시간에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냥 과감히 생략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냥 간단한 기본선만 그렸죠. 그리고 이 중간 지붕들도 사실은 층마다 이렇게 단계가 있긴 한데 그런 층들도 다 생략하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표현했는데도 꽤 느낌이 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선생님이 봤을 때 중요하다, 좀 크다 생각하는 부분들만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 건물 먼저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고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이 아마 이제 속도를 빨리 돌려서 뭐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정도 그리는데 몇 분 걸리지 않았거든요. 한 5분도 채 안 걸린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만 그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하얀색의 복잡한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해 버렸고요. 여기 보시는 이 빨간색 벽돌들이 이제 얼기설기 설켜 있는 것도 그냥 느낌 가는 대로 대충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창문들도 위치만 표현해주고 이 안에 디테일들은 전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느낌이 재미가 있죠. 다만 선생님은 여기다가 이제 이게 건물들은 사람들이 만든 인공물이고 나무나 하늘 같은 경우는 자연이니까 자연은 최대한 곡선으로 쓰고 이제 인공물은 최대한 직선으로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도 선생님이 앞에 말했던 그런 특징들을 좀 감안하면서 한번 보시면은 선생님이 왜 이렇게 표현하는구나를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림을 좀 이어서 그려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아마 여러분들 복잡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이런 것도 그냥 간단하게 최대한 도형 위주로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을 되도록이면은 자신 있게 그으시면 되고요. 여러 번 긋지 않고 자신 있게 한 번에 그으시면 되고, 어쨌거나 끝까지 완성만 시키시면 나름 단순하게 표현을 했지만 느낌이 있네 라는 이제 그런 감정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런 지붕들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선생님도 그냥 삼각형으로 삐죽삐죽으로 마무리를 지어 버릴 겁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삐뚤빼뚤하기는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도형 위주로만 표현을 해서 정말 1분도 안 걸리고 끝이 났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 보셔도 생각보다 재미있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선생님이 이 사진을 유럽에서 찍은 사진인데 광장 사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도 그냥 동그라미랑 이렇게 선 몇 개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 이것도 조각인데 요것도 자 형태를 모르겠다 하시면은 디테일하게 그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무언가가 있구나 정도로만 표현을 하셔도 괜찮아요. 뭐가 있다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완성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심플하게 표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광장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구나라는 것만, 그런 느낌만 좀 주실 수 있으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색깔된 것도 뭐 굳이 하고 싶으시다면은 좀 약간의 디테일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귀찮으시다면은 이것도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어쨌건 중요한 건 완성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파라솔 같은 것들은 선생님도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생략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나무들 느낌만 좋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구름들 정도만 좀 표현을 해주시면 훨씬 더 풍경화 같은 느낌을 살겠죠. 그리고 이 하늘을 물론 단순하게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도 괜찮지만, 이왕 이렇게 표현을 한 김에 이 하늘색도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진한 곳과 중간, 연한 곳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지잖아요. 여기 경계를 내 마음대로 한번 이제 선을 그어 보려고 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네요. 보시는 것처럼 진짜 최대한 단순하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여기다가 선생님은 이 뒤에 색칠하는 것까지 보여드릴 텐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한 재료가 없고 한 색연필 정도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제 색연필로 칠을 하긴 할 건데, 이렇게 단순화된 그림의 경우는 색을 조금 강하게 쓰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마카라든가 뭐 좀 넓은 면적을 칠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으시다면은 그걸 사용하시는 게 확실히 더 예쁘게 나오기는 할 겁니다. 일단은 색연필 칠하는 것도 한번 빨리 돌려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대충의 색칠을 맞춰봤습니다. 보시기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디테일하게 따라 그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느낌은 좀 나죠. 사실 이 색연필의 색깔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만약에 좀 더 다양한 색깔을 쓸 수 있다거나 혹은 좀 더 진하게 칠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그럴싸한 느낌이 나긴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만 해도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풍경화의 느낌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중심이 되는 선들을 그으시고, 그 다음에 크게 보세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연연하지 마시고, 헷갈리겠다, 복잡한데 하는 거는 지금 선생님도 이렇게 하얀 부분들은 그냥 하얀색으로 그냥 뭉쳐버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뭉쳐서 그냥 표현을 하시고, 이렇게 복잡한 도형도 그냥 삼각형으로 슥슥슥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간단하지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은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좀 굵은 선을 사용하고 간단하게 표현을 하니까 이제 선생님은 색연필이라는 재료의 한계 때문에 거기다가 또 이제 돌려 쓰는 이제 샤프 형태의 색연필이다 보니까 뾰족하지가 않아서 이 경계선까지 깔끔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경계선을 좀 깔끔하게 처리하시면은 훨씬 더 그럴싸한 그림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대상을 좀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하시면은 풍경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뭐 다른 물건이라든가 혹은 대상, 동물이라든가 이런 걸 표현하실 때도 훨씬 더 간단하게 느낌 있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 번 정도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